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 보시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얼굴에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지? 며칠 전보다 피부가 더 푸석해진 것 같아.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 속 수분과 영양이 바닥나고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피부를 더 메마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아침 공복에 드시는 음식, 세안 후 아무 생각 없이 바르는 크림,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의 양, 이 모든 게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피부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부엌에 있는 그 평범한 재료, 들기름 덕분에요. 에이, 들기름이 뭘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들기름 하나로 피부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혹시 끝까지 안 들으시면 진짜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들기름? 그냥 나물 무칠 때 쓰는 기름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걸 기름으로 만든 피부약이라고 부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리놀렌산, 폴리페놀이라는 피부를 깨우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들기름을 그냥 기름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기름 안에는요, 몸속의 열을 가라앉혀주고 피부 속에 숨어 있는 염증까지 부드럽게 없애주는 좋은 기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어지고 따갑고 뾰루지가 올라오는 피부를 조용히 달래주는 힘이 있어요. 또 하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자연 보호막 같은 성분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피부가 하루 종일 당기지 않고 잔주름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검버섯, 기미처럼 피부에 오래된 얼룩들 있잖아요. 그게 점점 옅어지도록 도와주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부를 하루하루 맑고 환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들기름을 기혈을 부드럽게 돌게 하고 얼굴빛을 맑게 하는 기름이라고 오래전부터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은 두 얼굴의 보약인 셈이죠. 제 진료실에 오신 이봉래 어르신 78세이신데요. 들기름팩을 딱 일주일 사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거울 보면서 오랜만에 웃었어요. 요즘은 거울 보는 게 기분 좋아해요. 그 말씀 듣는데요.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응식표 들기름팩 만드는 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방에 있는 재료 몇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재료는 이렇습니다. 들기름 한 작은술, 달걀 노른자 하나, 평소에 쓰시는 보습 크림 한 작은술,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분은 꿀 한 방울만 살짝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방법 1. 깨끗한 그릇에 달걀 노른자를 먼저 풀어주세요. 흰자가 섞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그 다음 들기름을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3. 마지막으로 보습 크림을 넣고 덩어리 없이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마요네즈처럼 걸쭉한 느낌이 나면 가장 좋습니다. 팩 바르는 법 1.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세안하시고 2.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팩을 얇게 펴 발라주세요. 눈가, 입가 같은 주름 많은 부위에는 살짝 더 바르셔도 좋습니다. 3. 조용히 누워서 15분 정도 쉬어주세요. 그 시간이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4.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고 5.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해 주세요. 주의하실 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팩은 만든 날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 날 또 바르면 안 됩니다. 달걀 노른자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한 번 만든 건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매일 바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도 쉬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피부가 안정되면 일주일에 1번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처음 사용하실 땐 팔 안쪽에 동전 크기만큼 먼저 발라서 가렵거나 붉게 올라오지 않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이게 바로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피부를 지키는 데는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몸 안에서부터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들기름. 바르지 말고 먼저 드셔보세요. 들기름은 피부에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게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면 속에서부터 기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부까지 촉촉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에는 밤새 생긴 세균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들기름을 드시면 그 세균이 기름을 타고 위장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소금물로 각을 하거나 양치를 하신 후에 입안을 충분히 헹궈 주세요. 그 다음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천천히 삼키시길 권해드립니다. 딱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공복에 드실 땐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들기름 속에 오메가3는 식물성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 점막을 보호해서 피부로 가는 영양분 공급을 도와줍니다. 이복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78세셨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하루에 보습크림을 5번이나 바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기름을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셨죠? 기름을 먹는다고 피부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2주 뒤 피부가 안에서부터 촉촉해졌다고 하셨어요. 크림을 바르는 횟수가 줄었고 당김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로 81세 정순래 할머니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런데 들기름을 공복에 3주간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피부가 덜 가렵고 트러블도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몸 안의 기혈과 피부를 동시에 도와주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이처럼 피부를 깨우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기름은 기혈을 부드럽게 돌게 하고 얼굴빛을 맑게 한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기와 혈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기운과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막힘없이 잘 흘러야 얼굴도 밝고 피부도 윤기가 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흐름이 약해지고 정체되기 쉬워요. 그러면 혈색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김이나 검버섯이 짙게 올라오고 피부결도 거칠어지게 됩니다. 들기름은 이 기와 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 속까지 순환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의학에서는 폐가 피부를 다스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면 폐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폐가 약해지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거나 주름이 더 깊어지죠. 들기름은 이 폐의 건조함을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말하자면 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얼굴이 자꾸 붉게 달아오르거나 열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는 몸속 기운이 위로 치솟는 기역상 상태일 수 있는데 들기름은 그런 기운을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기, 열감, 안면, 홍조에도 들기름이 의외로 잘 맞습니다. 들기름을 활용한 여름 식단. 여름이 되면 땀이 많아지고 입맛도 떨어지죠. 게다가 우리 어르신들은 냉장고 음식이나 찬물을 자주 드시게 되는데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소화기를 더 약하게 만들고 피부도 푸석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들기름을 식탁에 살짝 곁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만 나물 위에 뿌려도
입맛이 살아나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추나 시금치, 고사리 같은 나물 무칠 때 들기름과 천일염, 마늘 다진 것 조금만 넣어서 무쳐보세요. 복잡한 조미료 없이도 입안 가득 고소한 풍미가 돌고 들기름의 성분이 이와 장을 부드럽게 덮어줘서 소화의 부담도 덜하게 됩니다. 죽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로 몸에 열이 많고 입안이 마를 때는 들깨죽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들기름 한 방울만 마지막에 떨어뜨려 보세요. 들깨의 고소함에 들기름의 향이 더해져서 입맛이 확 살아나고 들기름이 영양 흡수를 도와 위장을 보호해 줍니다. 샐러드도 괜찮습니다. 양상추, 오이,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 같은 간단한 재료에 들기름 살짝 넣고 천일염 한 꼬집, 간장 몇 방울만 넣으면 화학적인 드레싱 없이도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기름기가 부족해 피부가 쉽게 마르시는 분들께 딱 좋습니다. 비타민도 함께 섭취되고 들기름이 기름기와 수분을 피부 속까지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는 김밥. 들기름 김밥 드셔보셨나요? 밥에 들기름을 조금 넣고 비벼서 속재료와 함께 말아보세요. 김의 수분이 들기름 덕분에 날아가지 않아서 더 바삭하고 고소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이 됩니다. 여름철 피부 지키는 들기름 전통 식단 3가지. 1. 들기름 보리밥 묵나물 무침. 보리밥은 위장을 가볍게 하고 체열을 내려줍니다. 여기에 들기름 살짝 넣고 비벼 드시면 나트륨 섭취는 줄이고 피부 진정 효과는 2배로 늘어납니다. 묵나물 말린 가지, 고사리, 도라지 등을 불려서 들기름과 천일염으로 무치면 피부에 좋은 미네랄과 섬유질까지 더해져 최고의 여름 건강식이 됩니다. 2. 들기름 두부구이 마늘종 무침.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도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두부를 구운 뒤 들기름을 마지막에 살짝 둘러주면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마늘종은 기혈순환에 좋아 들기름과 궁합이 찰떡입니다. 3. 들기름 묵사발. 더위로 몸이 자꾸 열날 때 묵사발에 들기름을 약간 둘러 넣어 보세요. 기름이 열을 아래로 가라앉히고 무기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서 열감 완화 피부 진정에 딱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들기름도 아무거나 쓰면 효과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째, 100% 순수한 들기름이어야 합니다. 다른 기름이 섞여 있는 제품은 산패가 빨라지고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둘째, 냉압착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고온에서 짜낸 기름은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셋째,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기름 성분과 반응할 수 있어요. 넷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열에 약해서 산패되기 쉬우니 꼭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주세요. 이 4가지만 지키시면 여름철 식탁에서도 피부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좋은 들기름 고르는 법 진짜는 따로 있다. 들기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것 중에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날아가거나 다른 기름과 섞여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할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냉압착 또는 저온압착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100% 국산 들깨로 만든 것인지, 첨가물, 방부제, 혼합유가 들어있지 않은지, 갈색 유리병에 담겨 있는지, 개봉 후 냉장 보관이 가능한지. 특히 냉압착이라는 건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다는 뜻인데 이 과정에서 오메가3나 폴리페놀 같은 민감한 성분들이 살아남습니다. 유통기한이 긴 들기름보다 오히려 짧은 게 더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너무 맑거나 향이 약한 제품은 피하세요. 진한 고소한 향이 나야 제대로 된 들기름입니다.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는 영상에서는 말 못 드리지만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기름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공기가 닿지 않도록 작은 용기에 덜어 쓰시고 본 제품은 뚜껑 꽉 닫아 냉장 보관하세요.
들기름 아무거나 쓰면 효과 반도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걸 써야 피부가 진짜 변합니다. 보너스 Q&A 시청자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Q1. 고혈압, 당뇨약 먹고 있는데 들기름 먹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들기름은 자연식품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들기름 속 오메가3와 리놀렌산 성분이 혈관 건강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량씩 드시는 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약을 드신 직후에 기름을 다량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약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Q2. 검은깨 들기름도 효과가 있나요? 검은깨 들기름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피부와 기혈순환에 특히 도움되는 건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입니다. 검은깨는 오장보다는 신장 보강, 머리카락 윤기, 노화 예방에 더 좋고 피부와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운을 부드럽게 돌리는 데에는 들깨 들기름이 더 알맞습니다. Q3. 들기름팩하고 외출해도 되나요? 자외선에 괜찮을까요? 기름을 바르고 외출하면 햇빛에 기름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들기름팩은 아침보다는 저녁이나 잠자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팩 후엔 꼭 깨끗이 씻어내고 보습 크림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Q4. 들기름 냄새가 싫은데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될까요? 들기름 향이 불편하신 분은 들기름 달걀 노른자 조합에 꿀을 한 방울 넣으면 향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편하시면 한방 크림이나 들깨유 기반 제품을 병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5. 오래된 들기름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빨라서 냄새가 약간 시큼하거나 기름이 탁하게 흐르면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개봉 후 2개월 이내 사용을 권장드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들기름 대 참기름 어떻게 다를까요? 들기름과 참기름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쓰임새와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참기름은 볶아서 만든 기름이라 향과 맛이 강합니다. 주로 위장을 덮이고 장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열을 많이 받아서 피부 진정이나 염증 완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냉압착 제품일수록 피부 진정, 기혈순환, 폐의 건조함을 적셔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몸에 열이 많은 분에게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참기름은 맛기름, 장을 보호하는 용도, 들기름은 건강기름, 피부와 폐를 보습하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물 무침도 참기름은 향을 위해 넣는다면 들기름은 피부와 몸 건강을 위한 약효로 넣는 셈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기억하시면 두 기름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 피부 루틴 예시. 아침에 일어나서 1. 소금물로 가글하고 입안 깨끗이 헹군 뒤 2. 들기름 한 숟가락 드세요. 3.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4. 아침 식사에 들기름 한 방울 추가. 5. 오후에는 물 많이 드시고. 6. 잠들기 전 들기름 팩으로 하루 마무리. 이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변하는 걸 거울이 먼저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지치면 푸석해지고 마음이 메마르면 얼굴빛도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속이 따뜻하고 촉촉하면 피부는 금세 웃음을 되찾죠. 들기름 한 숟가락, 들기름 팩 한 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15분의 쉼표.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이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름이 옅어지는 건 시간의 문제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피부는 돌볼수록 변하고 마음은 돌봄 속에서 꽃피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 변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가족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응식 한의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